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라시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결혼을 일찍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게 더 좋고 일찍 하는 건 나쁘다 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일찍 하는 것 또한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 지나고 보니까 나는 결혼을 늦게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결혼이란 게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3040 분들 중에는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안 하려던 건 아닌데 어쩌지 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져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괜찮은데 사회 통념적으로 결혼 정년기라는 걸 정해놓고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심지어 아직 나는 그 결혼 정년기라는 게 지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더 쌓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막 크리스마스 케이크 운운하면서 결혼을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결혼이라는 것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점은요. 첫 번째로 사회적인 커리어와 개인의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리 현상 중에 임계치라는 게 있죠.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증식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돈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커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월급도 굉장히 더디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치에 도달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내 위치가 확고해지고 연봉이 확 점프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장 여성분들이 커리어적으로 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는 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요즘은 조금 늦어졌죠. 그런데 보통 빨라도 이 임계치가 30대 중반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임계치를 못 넘기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내 위치가 아직 확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육아 병행하다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계치를 넘기고 회사에서 내 위치를 확고히 잡은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눈치를 봅니다. 임신했다고 그만둘까봐 회사에서 걱정을 해요.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고 올인하다 보니 결혼 전에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면서 제 위치를 확고히 다질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은 40대 초반이고 결혼은 36살에 했습니다. 저 할 때는 저도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요. 네, 제가 38살에 임신을 했고 임신 초기였어요. 그날따라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뭔가 좀 쎄하다. 하열이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조용히 나와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지금 유산기가 있으니까 이 길로 집에 가서 누워만 있어라.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회사에서 오후 5시쯤 나왔는데 컴퓨터도 못 끄고 책상 정리도 안 돼 있고 미팅 후에 가기로 한 식사 자리도 참석을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 길로 거의 6개월에서 7개월을 회사를 못 나가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 며칠 병가 낸 것도 아니고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당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출산휴가라는 거는 출산 전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육아휴직도 아이를 아직 안 낳아서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만두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대신에 일은 하지 말고 쉬어야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봐달라.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저는 유급으로 이 기간을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제가 커리어적으로 입지를 확실히 쌓아놓고 결혼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언니 그건 언니네 회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 보니까 그냥 막 다 잘려버리던데요. 그렇다면 그 잘리신 분이 진짜로 핵심 인력이셨을까요? 제가 말하는 핵심 인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직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능력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누군가로 대체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무언가 그 회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내가 아니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완성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결혼과 출산 혹은 그 기타 다른 일들로 생기는 그 갑작스러운 일들의 그런 상황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99도 거의 그 근처에서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음 단계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꼭 100도 그 임계치를 넘기고 어떤 것을 하든 그 임계치를 넘기고 다음 단계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결혼을 늦게 하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늦게 결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기간과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연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세부터 35세까지 10년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그 모은 금액의 대부분은 그 앞에 8년보다 후반 2, 3년을 모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 몸값은 그 임계치를 넘긴 순간,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점프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한 젊었을 때 결혼하면 거의 뭐 부모님 손님들이 축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친구들은 뭐 돈 별로 없고 저와 같은 직장인인데 제가 좀 늦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만들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면 부모님의 손님은 거의 그대로지만 본인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 만큼 내 손님들의 규모와 경제력이 커지기 때문에 축의금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축의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더라도 아무튼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꼭 돈 때문은 아니더라도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사 문제로 싸운다고 해볼게요. 뭐 설거지, 빨래, 청소를 누가 하느냐 이런 거는 역할 분담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돈이 있다면 가사 도우미를 쓰면 해결이 되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 정말 결혼의 당연한 전제의 기본 조건이니까 배제하고 경제적인 안정 또한 삶에 있어서 특히 결혼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불편함을 없애주고 또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워킹맘의 경우에는 아직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월급 받아서 그대로 육아 이모님 다 드리고 나면 막상 남는 게 없어서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내가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커리어를 쌓고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물론 그만둘 수는 있지만 그만두지 않고도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의 질 상승템 혹은 육아템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자잘한 가전을 장만하는 것부터 청소 이모님, 육아 이모님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살림에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을 또 높여서 나는 또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커리어를 쌓고 내 몸값도 계속 높여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좋았던 거는 결혼을 늦게 하면 해보고 싶은 거를 웬만하면 다 해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삶에 결혼 이후의 삶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경우에는 오히려 뒤늦게 일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자기가 못 해본 거에 대한 결핍, 미련, 동경 이런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늦게 결혼한 사람은 솔로로 만끽한 시간이 충분히 많았고 혼자 여행도 가봤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해보고 연애도 사실 충분히 할 만큼 해봐서 결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관대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었는데도 속이 좁아 터졌던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나이 든 사람 중에도 속이 좁아 터진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속이 좁아 터진 사람도 그 사람의 20대, 그 사람의 어릴 때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많이 넓어져 있을 거예요. 타인과 비교했을 때 말고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그간의 세월 동안 쌓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더 많아지고 이해심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부부싸움 하는 게 알고 보면 큰일보다는 좀 되게 사소한 일이 많거든요. 네, 네 번째로 결혼을 늦게 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나의 위치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람을 보는 관점, 안목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하면 자신한테 좀 더 중요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경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한 회사를 이직 없이 19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저도 20대 후반에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나? 그런데 30대가 되고 그 고민이 싹 없어졌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고민이 없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20대까지는 아직 진로를 바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이젠 좀 늦었다. 이제 직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진로를 바꾸기는 그동안의 커리어가 너무 아깝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더 이상 그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결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일수록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조건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고 판단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조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패스하게 되고 왜냐? 아직 나는 선택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조건의 중요도가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10손가락 중에서 나한테는 엄지가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데 이걸 빼고 9개를 가진 사람과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9개를 가진 사람보다는 이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5개를 가진 사람. 그 중에 누가 더 나와 맞는 짝일까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처럼 더 많은 항목에 더 많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오류를 젊었을 때는 범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면 20대처럼 많은 조건들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깨닫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 고민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가치가 맞지 않는다면 어차피 늦은 거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 가치를 고민하고 만난 상대는 나에게 더 잘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4가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뭐든 늦은 때는 없어요. 결혼이라는 건 나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때, 그때가 바로 정년기예요. 사람마다 다 좋은 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지금 내 옆에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정말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정말 아무도 없거나 남자친구가 있지만 100% 결혼 상대로는 마음에 안 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면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남자랑 같이 어떻게 인생을 꾸려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람 보는 눈을 먼저 기르시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그에 맞는 좋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결혼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어차피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게 뭐 대수인가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결혼 후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지금 불행한데 누군가에게 편승해서 행복해지는 삶을 바라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혼자서도 행복을 가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라시대였습니다.